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91회 방송으로 윤석열을 쫓아냈다고 월성 1호기 불법 폐쇄 수사를 뭉갤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추미애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 또 시켰습니다. 2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2개월 안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들은 그 2개월 동안 안에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윤석열을 배제한 채 공수처에서 문재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몽땅 가져다가 뭉개거나 아니면 왜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극도로 반대한 것이죠. 자,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소위 저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끌어온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의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거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거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반동자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애초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립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말하자면 미국의 FBI처럼 중앙수사부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검찰은 기소 유지에만 권한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리고 판검사, 경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빼고요.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그 기관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검찰에서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다 수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공직자 공수처는 판검사를 포함했다고 하는 것에서 또 다른 기능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설립이 됐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윤석열이가 과연 주군인 문재인이 추구했던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립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에 일말의 반대나 비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그 처지를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그리고 국회가 제도적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립하겠다는데 윤석열이 비록 검찰총장이지만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은 검찰 개혁, 문재인이 말한 검찰 개혁에 토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자꾸 쫓아내려 할까요? 만일에 윤석열이를 쫓아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들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만일에 검경 수사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앙수사부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중앙수사부장은 지금 60개나 되는
문재인이나 그리고 그 일당들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게이트를 수사하지 못할까요? 또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만일에 공수처가 월성 1호기 불법 폐쇄 사건을 가져간다고 하고 또 울산시장 불법 선거 사건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그것을 뭉개야 할까요? 수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검찰 개혁일까요? 만일에 공수처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불법 폐쇄 사건을 가져간다면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병원 사건, 신라젠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 수준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일개 그 수사를 비록 하지만 일개 부서의 장이 결국은 전 정권을 원해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문재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온 국민에게 수조 원의 손해를 끼치고 또 19조 원의 태양광 그 투자가 이루어진 이 태양광 게이트는 제1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라인 옵티머스 청와대 개입 사건 등 수많은 정권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공수처가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뭉갠다면 그야말로 그 모든 책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기껏 한다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공수처 설립을 했습니다. 또 조용히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만 국회에서 입법 처리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괜히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죠. 윤석열이가 아니면 이런 수사들을 못할까요? 우리라면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판검사는 시험으로 뽑고 정년을 70세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세를 마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만 받게 하는 거죠.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해서 전관예우의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죠. 이런 게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이 아닐까요? 자, 이제 문재인 일당이 이렇게 손쉽고 그냥 국가 조직만 개편해도 될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는 것은 절인 데가 많다는 뜻이죠. 제가 비록 찌라시이지만 그 정리된 그 게이트, 이 정권 관련된 게이트가 60개가 된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마지막이다 이 기회가 라고 하고 그냥 국가 돈을 빼먹게 혈안이 된 자들이 또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처리해도 될 사건들을 시끄럽게 한 것이죠. 그 가운데 애꿎게도 윤석열 검찰총장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중앙수사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불법 폐쇄 사건은 중단 없이 있는 그대로, 비록 살아있는 권력이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